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가장 좀 핵심적인 지역인데요. 오늘은 경기도 쪽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방역 대책은 어떤지, 이게 다른 지역보다 좀 선제적인 조치들을 경기도에서 많이 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경도 그렇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잠도 많이 못 주무시죠, 요새는? 그래도 충분히 잡니다.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지금 경기도 이태원 관련된 경기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뉴스 보니까 한 23명 정도 확진자가 경기도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확산세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현장에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24명이 감염된 24명인가요? 예. 네, 아직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감염 검사 대상자, 네. 검사 대상자가 아직 검사를 다 받지 않은 상태라서 계속 늘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검사 명령한 후에 예. 일요일, 월요일 예. 더 이제 폭증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808명 정도 검사 지금 한 상태라서 예.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태원 클럽 관련된 감염은 조금 다른 지역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네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클럽 출입자들을. 더군다나 이게 특정 커뮤니티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좀 진단 검사를 꺼리는 분위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거 익명으로 이렇게 진단 검사를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저희는 이제 익명을 실제로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을 밝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논현동에 24일 이후에 갔었다 또는 이태원동에 네. 24일 이후에 갔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검사해주기로 했죠. 대신에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업무가 많이 폭증하긴 하겠지만 예. 그래야 이제 그 속에 섞여서 할 수 있게 예. 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보통 격리 명령을 내리는데 예. 그러면 본인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접촉 금지, 격리까지는 안 하고 네. 대면 접촉을 금지하는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충분히 본인을 감추고 검사할 수 있게 해드렸으니까 꼭 검사 받으시고요. 네. 근데 만약에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네. 또는 대면 접촉을 불이행해서 확산되길 경우에 네. 그러면 감염 비용, 감염에 따른 방역 비용, 이게 수천 수억에 이를 수 있는데 네. 그거 물어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물론 형사처벌은 별도고요. 예. 익명도 보장했으니까 예. 제재도 심하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으니까 꼭 빨리 검사 받으십시오. 예. 네, 좀 그러면 좋겠어요. 익명 검사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응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검사가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저번 주말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네. 계속 하루에 거의 2배 정도씩 폭증하고 있어서 좀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무상 검사, 익명 검사, 그리고 대면 접촉 금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했는데도 이걸 따르지 않으면은 손해배상, 형사처벌 다 각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네, 그리고 본인이 숨기고자 했던 익명성이 보장이 현재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지국 통화 기록뿐만이 아니라 이 접속 기록, 그러니까 이 전화기와 우선 중개국이 이렇게 교신을 하잖아요. 예. 그 통계 자료, 그러니까 그 접속 자료가 전부 다 입수돼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특히 본인이 걸렸을 경우에 확산이 되면 반드시 역추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걸렸는지. 그럼 본인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본인을 위해서도. 예, 이제 익명 검사는 서울도 실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니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아직도 검사를 안 받은 분이 계신다면은 빨리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의 대책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유흥주점 같은 게 집합금지 명령 내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연결돼 있는 거라서 잘 따릅니까? 어떻습니까? 파악을 해보시면은.
일단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네. 다른 지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행정명령이나 이런 수용도가 매우 높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지키지 않는 경우는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고요. 예. 저희가 유사한 경우에 이제 약간의 변태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위 뭐 일반 음식점 허가내놓고 춤을 추게 한다든지, 예. 그걸 이제 감성주점이라고 예. 하는데 저희는 그것도 지금 현재 금지시킨 상태고요. 근데 계속 이런 좀 틈새들을 계속 네. 찾아내서 계속 금지시킬 텐데 네. 가능한 한 기간은 좀 짧게 물론 연장할 수 있지만 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죠. 지금은 이제 기한을 딱 정해놓은 건 아니시고요? 저희는 2주를 2주요? 한정했고요. 네. 일단은 2주 지난 시점에 봐서 네. 계속 사태가 진정이 안 되면 계속 또 연장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 이태원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런 클럽들은 문을 다 닫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포차라든가 이런 데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 서서 기다리고 이런 사진들을 많이 봤어요. 저희들이 언론에서.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일종의 뭐 풍선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서울시에서 유흥주점들 특히 클럽 뭐 콘서트 이런 거 막으면서 바로 저희도 막았고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네. 되게 서울로 유흥 업체들이 몰려 있어서 네. 경기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서 막아서 풍선이 생길만 하면 그 부분도 동시에 또 막고 뭐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제 개학을 앞두고요. 네. 이제 교사라든가 학생이 그런 클럽 같은 데 출입한 게 이제 나와가지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태원의 특성도 그렇고 원어민 교사들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각 교육청에서 이걸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경기도는 이제 전수조사를 직접 하지 않고 자진 신고를 기다린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건 맞는 기사인가요? 전 뭐 고상원 교육청 소관이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지자체에서는 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네. 그 외국인 중에서 네. 저 사실 미군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번에 평택에서도 약간의 소동이 있었는데 네. 이게 저희가 이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는 일반 입국 절차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미군 쪽하고 평택시가 열심히 협조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좀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택에서 소동이 있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미군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발견됐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직접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좀 문제가 있었는데 뭐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신원 위상의 검체들이 50몇 건인가가 조사된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해외에서 들여온 검체 등으로 확인되는데 그것도 조금 우리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데서 생긴 일이긴 하죠. 네. 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미군하고 좀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게 기사가 된 것도 저도 봤는데 아직까지 이게 명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나온 게 없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걱정이네요. 네. 그래서 이태원에도 사실 미군들이 많이 출입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외국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그쪽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이태원이 서울이다 보니까 경기도는 서울보다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거기는 진원지일 뿐이고 거기서 예를 들면 한 명이라도 걸려서 경기도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 확산은 또 시간 문제죠. 네. 저희가 사실은 너무 범위도 넓고 인구도 서울보다는 뭐 수백만 명이 더 많으니까 저희가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제일 우려하는 데는 어디세요? 지금 예전에 뭐 종교시설 이런 게 이제 우려되는 거 요양병원 지금 뭐 유흥시설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현 단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까 미군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은. 네, 거기는 이제 감시 사각지대여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시를 하니까 문제가 뭐 발견이 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뭐 소위 말하면
비말로 네. 침을 튀기거나 아니면 호흡을 공유하거나 네. 실내 공간에서 가까이 접촉하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거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네. 또 그냥 모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숨을 뭐 격하게 쉬어야 된다든지 서로 이렇게 가까이 근접한다든지 소위 유흥시설, 네. 예를 들면 대중 접객시설 예. 이런 것들이 위험하긴 한데 이걸 전면적으로 막아버리면 이제 경제 활동이 또 예. 좀 다운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최소한 살려주면서 소위 생활 속에서 방역은 일상화하는 네. 이런 것들을 양립시켜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균형을 맞추기가. 네. 네. 아, 또 도지사님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이 지금 일주일 연기가 됐잖아요. 네. 지금 그 일주일 연기도 불안하다. 네. 학부모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도지사님은 지금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교육 당국의 판단 사항이라 네. 저희가 행정 당국 입장에서 뭐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 어렵긴 한데 저는 이런 상황 예를 들면 이제 불안감이 이제 증폭된 상황인데 네.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이들을 방에 가둬놓기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다 보내면 거기가 지금 나이가 어린 연령대니까 네. 무증상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고민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일단 연기한 건 잘한 것 같고 너무 예. 불안하니까 예. 그래서 이 상황이 조금 안정적이 되면 저는 학교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경제 얘기 하셨는데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경기도는 일찌감치 시작을 했잖아요. 1인당 네네. 10만 원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경기도가 10만 원, 네. 각 시군에서 대개 평균 한 10만 원에서 한 40만 원까지 이렇게 했죠. 부럽더라고요. 경기도로 이사 오세요. 경기도에 안 살아서. 네. 근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나 지급이 됐습니까? 지급률이? 지금 한 1,200만 명 정도가 받아간 상태고요. 아하, 네. 한 20만 명 정도, 130만 명 정도가 미수령 상태인데 뭐 거의 다 받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게 사실은 시행하는 게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소비 진작 때문에 이제 시행을 한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효과가 어땠습니까? 뭐 괜찮다는 뭐 통계적인 수치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저희들이 이거 시작한 것은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복지 정책으로 한 측면보다는요. 네. 경제 정책으로 한 측면이 훨씬 강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은 없어지는 네. 지역 화폐로 중소상공인한테 써야만 되는 지역 화폐로 지급했는데 예상대로 효과는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요? 예. 숫자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전체 신용카드 회복률 네. 그러니까 작년 대비 몇 프로 회복했느냐라고 했을 때 4월 13일부터 이제 좀 급증해가지고 4월 말까지는 99% 예. 정도 회복됐습니다. 근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대개 90% 초반 네. 또는 80%대 회복된 상태여서 경기도만 특히 수도권에서 경기도만 이렇게 회복된 거는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특정 카드 회사에서 네. 가맹점 중에 지역화폐 취급되는 곳, 안 되는 곳 이렇게 나눠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경기 지역 화폐, 경기 기본소득을 취급할 수 있는 곳의 매출이 24%가 늘었고 다른 데는 17%만 늘어서 네. 약 7%포인트가 더 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네.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소비 유발 효과가 증명이 됐고요. 시장도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명절이 다시 온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하실 정도에서 효과는 분명한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그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관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네. 현금을 줬을 경우에 거의 사장이 되기 때문에 예. 대개는 효과 없다 이거 예. 뿌려봐야 소용없고 낭비다. 차라리 한 군데 몰아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때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소비 여력을 증대시켜주고 그거를 특정 중소상공인들한테 사용하게 하는 것이 경제 유발 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것이 아마 이번에 명백하게 증명될 겁니다. 지금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약간 뭐 논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걸 뭐 기부를 하는 게 좋은 건가? 네. 예를 들어 좀 여유가 있는 분 입장에서는 네. 아니면 이걸 받아서 쓰는 게 좋은 건가? 네. 이게 또 대통령이 기부를 또 하니까 네. 이 또 기부를 하는 게 더 나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어떻게 보세요, 지사님은? 뭐 두 가지 다 뭐 나쁜 건 아니죠. 예.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선택의 문제니까요. 네. 근데 정부의 재원 재정이 매우 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네. 그 재원을 다른 곳에 뭐 실업급여나 이런 곳에 쓰겠다는 거니까 고용유지 재원으로 쓰겠다는 거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저는 중앙에서 지금 이거 한 번으로 끝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8월 말까지 쓰는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지나면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일시적 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이 위기를 탈출을 해야 되고 네. 그 탈출을 하는 데는 초기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8월 말까지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네. 8월 말이 지나면 그러면 코로나가 안정이 되겠느냐. 오히려 가을이 되면 다시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많은 상태여서 예.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정 지출을 고민해야 될 테고 예. 그렇다면은 이런 지역화폐 형태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한두 번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요번에 정부에서 이걸 결정하는데도 기재부하고 상당한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항상 이제 그 말씀하신 재정 지출에 따르는 어떤 그 재정적인 여력이 우리가 되느냐, 부채 문제, 국가 부채 문제 계속 나오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재부 관료들 입장에서는 네. 국간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네. 최대한 국간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죠. 네.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예. 일단은 그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일본에서 돈 뿌렸더니 소용없더라. 예. 정말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예. 근데 일본은 현금으로 줬으니까 미래가 불안한 상태에서 현금 주면 당연히 저축해버리죠. 네. 효과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3개월 안에 안 쓰면은 없어진다. 네. 저희가 처음 설계할 때는 한 달 안에 쓰면 인센티브 주고 2달 안에 쓰면 조금 깎고 3달 안에 쓰면 페널티 주고 4달째 되면 없어지고 이렇게 원래 설계했는데 저 설계네요. 조금 주면서 너무 많이 제치하는 것 같아서 그냥 석 달 안으로 했거든요. 예. 근데 효과가 있잖아요. 승수 효과가 확실하게.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IMF 때 이 구제금융을 160조 원 했어요. 네. 그때 우리 국민 총생산이 한 600조가 안 됐을 텐데요. 예. 지금 우리 국민 총생산이 2,000조 원쯤 되잖아요. 근데 IMF 수준으로 하면 한 500조 정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진국이 현재 쓰고 있는 비율 정도입니다. 한 500조 정도 되면. 아직 여력 많아요. 근데 지금 뭐 아주 심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냥 평소 감기 수준으로 대체할 수 없다. 그럼 수술비 빌려서라도 사채 빌려서라도 은행 대출 받아서라도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하게 일해서 빨리 갚고 다시 정상화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안 고치고 이따가 나중에 돈 아깝다가 안 고쳤다가 나중에 장애인 되면 어떡할 거예요? 다리 못 쓰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효과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증명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국가 부채 비율이 선진국의 거의 꼴찌 수준 아닙니까? 좋은 꼴찌죠. 40%도 아직 안 되는 상태인데 다른 선진국들 보통 평균 110% 이렇게 됩니다. 이 10%만 늘려도 200조거든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바꿔서 과거처럼 투자가 부족하던 시대, 투자금이 부족하던 시대가 아니고 현재는 소비가 부족한 시대, 소비가 부족해서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경기 불황 시대에는 소비를 좀 진작시켜야 되고 그거는 경제정책이니까 불쌍한 사람도 없는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이니까 국민들한테 골고루 공평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면 공급도 늘어나고 경제가 선순환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력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게 이제 그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의 조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